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언론들이 방탄 아니라던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놓고 침묵이라며 김건희 기사는 안 쓰고 검찰발 기사를 막 쓰다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진청 가는 일정에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히자 잠잠해졌습니다. 출석 일자가 이달 10일로 잡힌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과 변호인이 그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왔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야 할 텐데 역시 국힘은 죗값 치러야 할 때라며 막말을 던졌습니다. 죗값은 윤씨랑 김건희가 치러야 할 텐데요. 파면 팔수록 이재명 몫이 줄어든다. 거기다 검찰발 대장동 이재명 대표 기사를 수도 없이 쓰던 언론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언론사들 지들끼리 누가 돈 받았네 하면서 서로를 겨냥하며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SBS와 조선 서울신문 등은 단독이라며 한겨레 간부 6억, 한국일보 간부 1억, 중앙일보 간부 9천만 원을 공개했고 종평 간부는 명품 신발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던 언론들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돈 한 푼 안 받은 이 대표만 향해 죽어라 기사를 쓴 것입니다. 거기다 돈 받은 기자들 변명도 대박인데요. 한겨레 간부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6억 원 중 2억 원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갚았다고 설명했고 나머지 4억 원은 김씨가 출소하면 갚을 계획이라고 했고 중앙일보 간부는 8천만 원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일보 간부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뿌렸습니다. 이어서 부랴부랴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진상조사라니 참 빨라 보이네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도 살펴보니 또한 뉴스타파 녹취록에서는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라는 김만배 씨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현금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건넨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고 김만배 너 정영학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 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있다가 다시 나오고 걔네 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받아주는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의 분당. 김씨는 녹취록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신문사 기자들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언론인으로서는 50억 클럽에 거명된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거론되는데요. 홍 회장은 2019년 10월께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2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데도 검찰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50억 클럽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파고파니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 향한 검찰발 기사를 써오던 기자들 이름이 단체로 나온 것입니다. 바로 받은 놈은 수사 안하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만 수사한 것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고일석 기자는 조국의 거대한 착각, 조국 교훈 잊은 위태로운 민주당, 채널A 법조팀장은 왜 한동훈과 11번 보이스톡 했을까라는 과거 의미심장 기사를 올리며 고일석, 참 별일이지. 아직 실명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뭔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아무튼 파면 팔수록 나오라는 이재명은 안 나오고 문재인 정부 내내 대통령과 조국 장관과 민주당을 들들 볶고 물고 뜯고 칼부림질하던 인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훈님 역시 조국 전 장관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훈계하던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입니다. 이렇게 잘난 기자들을 압색 100번쯤에서 탈탈 털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도 나올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김만배랑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핫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제가 참 영악하지 못해서 박희영 바로 폭망, 용산구청장은 더 탐사 기자들에게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단식한다며 커피도 먹고 자유롭게 활보하던 모습이 걸렸는데도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용산구청장은 기계 오작동으로 휴대전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라고 뻔뻔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용산구청장 발언 태도에 국힘 조수진 의원조차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다. 아니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 면피한 거다. 조수진,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느냐. 박희영,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다 오후 문화일보에서는 단독 기사로 몸 아프다며 구속 적부심 신청했던 용산구청장이라는 기사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냥 용산구청장 정도로 책임 넘기고 끝내려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문화일보. 용산구청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당일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박 구청장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석방 요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4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박희영 구청장은 제가 참 영악하지 못해서라고 청문회에서 말하다니 역시 국민의힘 소속답습니다. 더 탐사 관계자 4명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쓴 기사들 수준 처참. 더 탐사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마포의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저희 기자 및 스텝 4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습니다 라고 전하며 더 탐사 한동훈의 주거침 및 고발 및 이센창 씨의 고소 관련 조사입니다. 변호사들도 4인이 동행합니다. 추운 날씨에 시민분들이 굳이 나서지 않으시게 저희가 잘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추가 내용을 보면 기자 3명과 직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이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압색하고 소환 조사를 남발하며 더 탐사 기자들의 탐사 보도에 영향을 주려는 수작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도해야 할 언론들은 더 탐사 관련해서 보도한다는 내용이 국민일보는 술자리 의혹 더 탐사 슈퍼챗 1위 한 달 7천만원 벌어. 더 팩트는 한동훈 집 찾아간 더 탐사 처벌 가능성 판례는 말한다. 조선일보는 이성건 부산경제부시장 청담동 술자리 더 탐사의 1억 손배소 이런 내용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원받아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이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대기업 광고 안 받는 듯 모른 척하고 기사를 쓰는 한국 언론 수준인데요. 대장동 돈 받은 기자들과 언론사들이나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최강욱 의원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최강욱 잠실이 섬이었던 시절의 서울 지도에 항적을 그려 보고하더니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려던 게 드러나자 어떻게 먼저 알 수 있냐며 북한과 내통했다는 적반하장식 색깔론을 제기하는 한심한 집단이 우리 안보와 정보를 맡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대응과 점검은커녕 무책임한 전쟁불사 망언이나 뱉어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까지 태연히 모여 끼리끼리 술자리를 벌이고도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해 사실을 알렸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실제 지도 위에 겹쳐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항적을 재확인하기는커녕 오로지 벌거벗은 임금님 결사옹위의 정신으로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만 눈을 부라리던 그 어처구니 없는 뻔뻔함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